자, 이번에는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이 코너는 제가 꽃시를 쓴 것을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귀 세우는 채송화입니다. 그 꽃말이 가련 순진이거든요. 그리고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요즘 그 브라질 그 코로나로 난리인데요. 인도와 더불어 정말로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채송화는 각자 그 집들, 촌에 가보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요즘 또 구경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그 채송화예요. 토종 채송화. 아니, 토종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채송화들은. 근데 이 채송화를 좀 많이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인후염이나 기관지염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채송화 한 점 정도 뜯어가지고 절구에 찧어서 그걸 꼭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로 직접 해도 되고요. 10배로 희석해서 이렇게 그 가글을 하면은 입안 구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웃고만 살 수 있겠니? 세상살이가 어디 웃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화는요, 좋으나 고우나 미우나 하여튼 웃고 있어요. 좁은 돌틈 비집고 나와 살아야 한다고, 아니 살아내야 한다고. 요즘 세상살이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세태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살아내지 않으면 정말 나고들이 딱 십상입니다. 자, 답은요, 1432입니다. 한 시절 당당하게 불러내는 호젓한 살림살이, 신접살이, 우리 우때, 형들, 또 작은아버지들 정도 되는 분들은요, 집에서 결혼 오면 집에서 한 1, 2년 살다가 땅 좀 있는 분은 땅을 좀 떼어서 주고 분가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그 집안에서 일을 배우라 이거예요. 이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참 지혜롭죠. 요즘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붉은 그 신접살이 뒷걸음친 시간만큼 목마른 생. 뒷걸음친 시간만큼 목마른 생.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붉은 혈맥 바닥에서 무마는 어해를 모두 쏟아냅니다. 땅바닥 낮게 길을 세우고 낯선 향기로 휘감는 저 작은 행성. 저 작은 행성은 하늘에 그런 그 별이 내려와서 촘촘히 이렇게 박힌 모습을 보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온몸이 하늘문이다. 채송화에 그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채송화가 하늘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지구에 사는 분도 하늘을 올라가려면 채송화 꽃문을 통해야 되고요. 또 하늘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려면 채송화의 꽃문을 통해야 된다. 이만큼 그 조그마한 꽃을 크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관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의 문장 속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맥들을 집어넣고 일반 독자나 이런 분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별난 취미가 있죠, 시인들은. 남들보다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절들, 또 남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려고는 이 규절들을 쓰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 간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의 어떤 가만히 있는 문장에 기지개를 켜게 하고요. 또 마음을 밀고 올라오는 용수좀 치는 것도 어떤 이미지화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채송화지만 우리가 꼭 시를 쓸 때는 좀 작은 것은 좀 크게, 큰 것은 좀 작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귀 세우는 채송화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첨삭하기입니다. 제목이 입수로 감정이네. 입수로 감정.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기서는 입수로 감정이 아니고
가운데 줄 긋고요. 꽃의 감정입니다. 꽃의 감정. 입술 감정이 아니고 꽃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제는 영산홍입니다. 그 제목 아래 바로 이렇게 딱 일자로 긋고 영산홍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영산홍을 보고 지금 쓴 거예요. 이제 영산홍 요즘 뭐 다 지워버렸잖아요. 예. 고딕적으로 일주일이 지나갔다. 이건 고딕적이가 아니고 이건 가운데 줄을 긋고요. 금세 일주일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의 목소리를 매달듯 새벽을 흡입하는 이슬. 어제의 목소리를 매달듯 여기는 가운데 줄을 긋어서 없애겠습니다. 새벽을 흡입하는 이슬. 영산홍은 기지개를 켜며 그들의 내면과 연결된 기호로 나를 잇고 있다. 여기서는 영산홍은 기지개를 켜며 그들의 내면과 연결. 근데 여기서 내면과 연결된 기호. 여기를 언어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나를 잇고 있다. 영산홍이 제가 영산홍을 쳐다보지만 영산홍은 나를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조잘조잘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언어로 나를 지금 잇고 있는 겁니다. 삶의 욕망이 다른 무엇인가를 수용하게 하는지 수용, 요청이나 제안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행가리를 하겠습니다. 삶의 욕망이 다른 슬러시를 딱 치면 옆에 하면 아래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예. 삶의 욕망이 다른 그 아래 행으로 내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수용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어떤 타인도 생의 비탈이 있듯 생의 비탈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생의 비탈. 그래서 여기서는 타인을 그 어떤 사람도 타인도를 사람도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타인도를 이미 잊혀버려 오래된 기억 같은 것들 오래된 기억 추억이나 회억을 말하는 거죠. 저항은 공중의 참담한 흔적인가 여기를 가운데 줄 딱 긋고요. 여기서 꽃의 감정이라고 있어요. 분명히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꽃피는 저항은 공중의 참담함인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고급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꽃피는 저항은 공중의 참담함인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태양 한 덩어리 붉은 열정입니다. 영산홍의 꽃말이 붉은 열정입니다. 예. 태양 한 덩어리를 한숨에 베어먹는 영산홍. 자, 태양도 붉음에 한숨에 베어먹어버리니까 영산홍이 그렇게 붉어요. 예. 비밀을 완성하는 혁명처럼 돌이킬 수 없는 꽃이 피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꽃이 피었다를 지우겠습니다. 비밀을 완성하는 혁명처럼 입술이 붓다. 이렇게 하면은 한편의 그 꽃의 감정, 그 부제 영산홍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답에 근접하지만 선생님들도 마음껏 고쳐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그래야 본인이 쓴 그 글을 이렇게 주어진 행으로 재구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첨삭도 해서 퇴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자락이네요. 부분 감상입니다. 퀼트입니다. 퀼트. 이불이나 뭐 쿠션 뭐 이런 것들을 무늬 선을 아름답게 꾸며 만들어서 이렇게 바느질해서 이제 그 누벼서 만드는 거를 퀼트라고 하잖아요. 요즘 퀼트로 이렇게 가방도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퀼트로 그 손지갑도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 상당히 있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명품을 내가 갖고야 말겠다 하면서 이렇게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퀼트입니다. 본문은요. 아픔도 없이 새가 날아오릅니다. 새가 날아오르는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볼 때는 아픔이 없이 새가 날아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퀼트에다가 새를 지금 자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날갯짓 속에는 계량할 수 없는 폭풍우가 들어있습니다. 계량할 수 없다, 잴 수 없는.
그러니까 날갯짓을 지금 날아오려면 이게 딱 날개를 피든지 뭐 어떤 모양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개량할 수 있는 폭풍우가 들어있대요. 그 날갯짓 속에요. 나의 껍질 안쪽에 물이 고이는 건 갈라진 틈에서 태어난 새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껍질 안쪽에 물이 고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눈물이죠. 그래서 갈라진 틈에서 태어난 새가 날아가는데 그 어떤 그 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것도 부분감상이라 제가 본문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본문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본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천이 어떻게 되고 뭐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감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퀼트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아픔 없이 새가 날아오르고 또 새가 날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갯짓 속에는 그 하늘을 날면서 온갖 역경을 견디는 폭풍 이런 것을 견디고 있었다. 그거를 지금 이 시인께서는 말하고 싶은가 봐요. 자, 부분감상 두 번째입니다. 종점 식당이에요. 종점 식당. 참 재밌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요. 공깃밥이에요, 이렇게. 공깃밥을 지금 이렇게, 이제 공깃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쌓잖아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 쓴 겁니다, 이게 지금. 공깃밥이에요. 바닥을 드러내며 점점 가벼워지는 밥그릇. 저 계속 먹다 보니까 지금 그 종점이 어디냐면 바닥이에요. 종점이. 이분이 생각하는 그 종점은 바닥입니다. 종점이란 말도 이곳으로 오는 모든 길 위에 제 몸을 다 비우고 마침내 본산에 이르는 순례의 다른 말인 듯하여 여기서 몸 수그리며 밥 먹는 일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호흡이 너무 길게 써놔서 사실 그 시는 굉장히 잘 쓰셨는데 제 생각은 호흡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요즘은 두 행 이상 이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단문으로 대충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썼어요. 호흡을. 그래서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제 몸을 다 비우고 마침내 본산에 이르렀다. 본산. 바닥이에요. 여기서 본산이라는 것은. 근데 이 본산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일을 본거지 또는 어떤 일을 주관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특히 불교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22 본산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그 담양에 있는 절들은 뭐 백양사의 말사다, 저기는 본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종파에 딸린 여러 절을 총괄하는 절을 본산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절들을 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밥그릇의 바닥, 종점은 절의 본산이에요. 네, 그렇게 쓴 겁니다. 그게 순례의 다른 말인 듯하여. 여러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참배를 하는 것을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몸 수그리며 밥을 먹는 일. 그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겨봐야지. 몸을 수그리며 밥을 먹어야죠. 넘기겠습니다. 길 나서는 세상 모든 허물어지는 것들에게 뼈마디처럼 단단한 마음을 다해요. 여기는 뭐 확실하게 제가 이제 그 해석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산, 아니 그 종점, 이 종점이라는 것, 이게 그 종점이잖아요. 종점 식당인데 이 밥그릇을 먹으면서 종점 식당에서 밥 한 공기를 먹으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건 좀 과하기도 해요. 사실은 과하기도 한데 재밌어요. 그런 이렇게 쓰면 좀 좋은데 상당히 그 본산이라는 말, 순례라는 말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들어가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재밌어요.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 부분 감상 별입니다. 별. 이거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맹인입니다. 맹인. 이 시인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번 뵀는데요. 한 번 뵀는데 이 시인님은 저를 모르죠. 이름은 알 수 있을랑을 몰라도 제가 부산에서 한 번 뵀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이게 한 줄이에요. 시가. 누가 밤을 저리도 송곳으로 콕콕 찍어 놓았을까? 이게 지금 비열이에요, 비열. 이게 부분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네, 이게 부분 감상에 집어들었는데, 요거는 어찌 보면은 마음의 관조라고 봐야죠. 송곳으로 하늘을 쿡쿡 찔러 넣어가지고 별이 저렇게 빛나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 앞이 잘 안 보이시는 이런 시인님께서 참 이렇게 쓴다는 건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는 짧을수록 좋아요. 짧게 쓸 수 있으면 짧게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짧게 쓰면서 반전으로 쓰는 시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유로 관조로 써도 너무 멋있잖아요. 예. 이런 말 했습니다. 그 독일의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 아주 잘 알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하면 잘 알아요. 이분이 그 유대계 독일인이에요. 제가 써왔는데 문학평론가이자 철학가입니다. 철학자예요. 그 저서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그 저서가 있습니다.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인식의 전환과 시적 상상력을 통해 시쓰기의 물꼬를 터야만 시종자를 발화시키기에 좋다. 시종자들을 발화시키는 건데 상당히 여기서 보면요. 상당히 어렵게 써놨어요. 인식의 전환과 시적 상상력을 통해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전환점을 가져야지 그 인식 속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구습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식을 전하면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부대끼는 사물을 여과하여 새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새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농사를 져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를 읽고 많은 시를 써야 한다. 또 많이 생각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시적 그 정서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다른 어떤 정서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시는 해방과 자유다라는 것 좀 알아봤고요. 동사를 좀 예를 들면 가까이 하고 명사를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이게 꿈틀거리는 시쓰기가 된다.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